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그동안 주춤했던 조선주가 오늘 강하게 튀고 있습니다. 섹터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중과 회피를 바로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섹터에 로봇이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류민수 부장님께서는 사실 로봇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반도체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죠.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줬잖아요. 특히 그쵸? 소부장이 조정을 많이 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뭐 약간 좀 플랫한 분위기였는데 어찌됐든 수출 데이터를 보면 20일까지 약 전월 대비 40%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이 견인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AI 버블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AI 버블론은 제가 볼 때 수면을 왔다가 또 잠수 좀 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반복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경우 모바일 앱이 출시 31개월 만에 글로벌 매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등으로 AI 수익 모델에 대한 의구심도 어느 정도 또 완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의 또 상승. 특히나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나 어떤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보다 사실은 절대적인 어떤 실적 면에서 제가 볼 때 SK 하이닉스가 더 높은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좀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 다만 지금 어찌됐든 이게 이제 시장 경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경고라는 게 시가총액 국내 2위 기업이 전년 대비해서 올랐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기관 투자라든지 만약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거래 정지까지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 묶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주 후반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해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고 측면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위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론은 사실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톱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 최근에 반도체 수출도 또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회피의 콘텐츠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콘텐츠를 말씀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엔터주가 그동안 못 갔다가 좀 시세를 내주고 있거든요. 콘텐츠 안에서도 어떤 전략이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제 콘텐츠 얘기하면 대부분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 아니면 제작사, 영화 네. 관련 아니면 웹툰 이쪽을 좀 많이 얘기를 하죠. 엔터는 빠르게 이제 소섹터로 이제 얘기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뭐 엔터는 좀 이따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콘텐츠 같은 경우 올해 증시에서 역비례 반대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CJ ENM이나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뭐 폭삭 소가수다, 그러니까 어떤 팬 엔터테인먼트 제작사들 이런 것도 주가가 변별치 못하거든요. 솔직히 뭐 주주분들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OTT만 지금 대박 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과연 과거에는 OTT에서 드라마가 성공하면 관련 제작사라든지 어떤 뭐 유통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제작비 부담, 아시다시피 출연료가 상당히 높죠. 예, 뭐 상당히 네. 높은 거 아직 뭐 금액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편당 제작비가 거의 뭐 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 거기서 상당히 출연료로 메인 주연 그 출연료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행이 되더라도 제작비 측면에서 어떤 수익 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뭐 이렇게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어찌됐든 갑론을박이 있지만 연예인에 대한 어떤 사고 이런 걸로 뭐 개봉이 연기되든가 개봉 자체가 안 되든가 뭐 대표적인 게 뭐 시그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일단은 뭐 저는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번 주 뭐 햇빛 세트를 하나 선정하자면 굳이 이거를 먼저 공략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연예인 사건 사고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콘텐츠 그러니까 제작사들에 대한 주가는 조금 관망하면서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우주항공 관련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의 한빛 나노가 안전구역과 지면 충돌을 하면서 사실상 실패를 인정을 한 상황이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관련주 물론 한빛 나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가 추이 살펴보면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이노스페이스는 하한가까지 직행을 한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매도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세론으로. 그 전주 네. 금요일 날 저는 다 먹고 화요일 날 출연하면 지난주 저 출연하면서 이번 주 후반에 좋은 어떤 타점, 그러니까 매도 시점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네. 매도로 해서 포트 편입을 제외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제도 사실 급등을 했잖아요. 네. 어제도 급등해서 그거 못 먹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오늘로 봐서는 이게 결과론적이 아니라 그렇게 반추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반에 매도 관점으로 저는 전량 매도 관점으로 편입한 거를 바로 편입했다가 바로 매도한다는 관점 말씀드렸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제 사실은 저는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발사 실패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쪽을 견인해왔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X에 사실상 그러니까 미래에셋 전체 그룹이 이제 캐피탈 통해서 한 2천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한 40억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리포트가 빌미가 된다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동안에 한 110%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몇 개월을 걸쳐서 급등한 게 아니라 단기간에 급등하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 빌미나 구실이 제공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매도 관점인데 상당히 고가에서 많이 손해가 막 크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이노스페이스보다는 저는 스페이스 X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네. 이쪽에 뭐 직간접적으로 큰 매출이 없더라도 어떤 그런 분위기상 그러니까 테마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 상장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은 그때 일종의 평균 레버리지가 아니라 어떤 코스트 단가를 조금 낮추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손해가 별로 없으시다면 저는 일단은 매도 관점입니다. 네, 이노스페이스 악재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 투심이 위축이 됐지만 그래도 이 섹터를 바라볼 때는 스페이스 X 상장이라는 모멘텀은 빼놓지 말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 제외를 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편입 제외, 오히려 반도체를 다시 넣으셨습니다. 로봇과 헬스케어, 2차 전지는 비중 유지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 부장님만 보면 로봇 관련주를 또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로봇주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얘기할까요? 네. 예, 뭐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비중도 말씀해 주시면 좋죠. 예, 네. 아니 이건 신규로 이제 엔터를 좀 편입을 했고요. 네. 예, 그 부분은 뭐 좀 이따 종목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 시간이 뭐 그래서 동사는 LS 트라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르실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기승전결해서 결론을 얘기하면 시가총액 1천억대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는 숨겨진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LS 일렉트릭이 최대 주주인 LS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및 로봇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AMR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동사의 자회사인 티라 로보틱스가 있어요. 그리고 티라 로보틱스를 통해 다양한 로봇 제품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다수의 티라봇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활용이 되는데 이 티라봇 시리즈 중 하나인 T300이 있는데 T300 현대차의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 도입되어서 물류 자동화 및 생산 라인 내 자재 이송 목적에 지금 활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로봇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통합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R&D 투자도 늘리고 있는데 액추에이터 및 자동화 부품을 다양한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지금 로봇주 중에서는 일단은 네. 시가총액이 낮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네, LS 티라유텍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로봇주로서의 모멘텀을 기대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부장님 포트를 보니까 새롭게
편입한 섹터가 엔터입니다. 오늘 엔터가 또 시세를 내주고 있고 엔터 4사가 이렇게 동반해서 일제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뭐 드림 콘서트 2026이라는 호재 포인트도 있고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도로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엔터주가 사실 네. 기대가 컸었는데 저도 맞아요. 한때는 편입을 했다가 바로 이제 환원력이 안 풀리니까 풀릴 듯 하면서 네. 예, 그건 이제 저는 옵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주가 모멘텀으로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이 시장보다는 좀 안 좋았고 4분기도 솔직히 말하면 그닥 좋을 것 같지 않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 평가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분명히 좋고 그리고 어떤 그러면서 올해 실적 기반에서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어떤 밸류를 감안할 때 매력적인 구간으로 지금 진입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중국에 있는 TV에서 또 방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홍콩 콘서트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 엔터 4사를 보면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모멘텀이 있는 하이브나 SM 왜냐하면 중일 갈등이기 때문에 일본 아티스트가 적거나 일본에 대한 어떤 캐파가 좀 높은 쪽 이쪽이 조금 더 우월한데 저는 JYP 엔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JYP 엔터는 오히려 일본 가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은 주가 탄력성이 좀 적은데 오히려 중일 갈등이 해소된다면 오히려 또 주가 모멘텀이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가 좀 확장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의 펌프 소녀라고 이게 중국 현지화 파트너들과 같이 중국 아티스트를 만든 중국 5인조 보이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펌프 소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CIIU라는 이 성장 기대감도 중국 쪽에서도 모멘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저는 다른 분과 다르게 JYP 엔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엔터주 안에서 부장님의 탑픽은 JYP 엔터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